제가 자꾸 얘기가 오르내리는 자체가 너무 친했던 멤버들 위아래 선후배 또래들이 거의 개그 쪽이 많아요. 예능 쪽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 저만 이제 연기자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폼 잡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그 동아리 회장이었어. 이걸 치는구나. 많은 분들이 저의 팬이 생기고 특히 해외에서 어느 날 한류라는 게 생겨서 열광을 하고 이 꼴을 보기가 싫은 거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드라마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감정을 잡고 울고 연기를 해봤자 술 처먹었을 거야. 촬영 전날 분명히 술 먹고 나가서 눈 시뻘건 거 봐. 뭐 이런 식이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또 동기 중에 또 뭐 황정민 씨라든가 그쪽 분들하고는 좀 친한 계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동아리가 개그에 개그 동아리요. 관련된 공부도 하고 이런 동아리였기 때문에 좀 많고 그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어마어마한 탑스타지만 예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 친구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나 봐요. 이게 연극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제 뒤늦게 너무 잘 되니까 다들 대견하고 흐뭇하고 유승용 씨도 그렇고. 저는 좀 또래 동기들에 비해서 좀 일찍 일찍 됐지. 알려지고 잘 된 편이고 이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저기요. 제가 멀쩡하게 있는데 저거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소문이 누구야? 아니 저는 알고 있는 달. 별은 내 가슴에 나오면 이제 그 다들 사우나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보고 감동을 받거나 어우 저런 거 멋있어 뭐 이런 장면이 나올수록 나머지는 이건 그러니까 뭐 굳이 작품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어차피 좋은 얘기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어차피 웃을 대신 거니까. 저는 TV를 아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우연히 보다 보면 뭐 후배나 누구 선배나 누구 나오면 하다못해 무슨 케이블 채널에 뭐 그 광고 이런 거에 잠깐 나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꼭 봐요. 그리고 항상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요. 야 근데 그때 그건 이제 이상하더라. 그리고 그거는 좋더라. 그럼 애들 항상 앉아있다가 바쁘지 않으세요? 텔레비전 좀 그만 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우리 안재욱 씨가 그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티 여기 이제 가입이 된 그래서 선행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절친인 신동엽 씨가 안재욱 씨한테 속아서 강제 기부를 하고 너무나 분한 나머지 운 적이 있다. 이거 뭐죠? 아, 그건 예전에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예전에 문제가 좀 맞아, 돼서 맞아, 있었죠. 야구를 좋아하는 몇몇이 좀 모여서 힘을 좀 몰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 그 얘기를 듣더니 좋은 일이라면 나도 할게. 그러니까 기부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9시 뉴스에서 그 송진우 회장하고 제가 기부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찍기로 했다. 야, 동엽아, 이따 녹화 끝나고 꼭 와야 된다. 그 촬영. 시간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 근데 얼마지? 그 입금을 나 얼마 해야 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를. 동엽이는 그 정도인 줄을 몰랐나 봐서 한동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다 됐어. 그래서 나도 그거 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촬영을 다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비록 뉴스엔 짧은 그 스케치뿐이었지만 마치 그 뉴스에 그 죄진애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근데 뒤에 선수협회에서 그 돈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처음에 다시 실패했지. 돌려주셨어요. 돌려줬어요. 사실은 그 다시 돌려주겠다는 전화 받고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정상 씨, 뮤지컬 배우분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 가면 익숙해진 그 뮤지컬 톤 때문에 대사를 하면서 굉장히 NG를 많이 낸다면서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공간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구라 형님 앞에 들릴 만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 저쪽에도 들려야 되니까 끝까지 들려야 되니까. 구라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구라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엊그제 윤배 선배 만났다며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너 엊그제 윤배 선배 만났다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 좀 줄이면 안 돼? 단순하게? 그럼 이제 너 톤 엊그제 자체가 다르니까. 윤배 선배 만났다면서. 이렇게 돼요. 이제 느리게 연극 톤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고치느냐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수들도 뮤지컬 가서는 가요 톤 나온다고. 예, 맞아요. 예. 나한테 와서는 또 야 너 톤 잠깐만 왜 이렇게 좀 속삭이다 대봐. 근데 못 하더라고. 네네네. 가수분들 그 뮤지컬 와서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정면병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댄
늘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 이러면 된 거. 그댄 늘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 서로 늘 언제까지나 함께. 자, 이지훈 씨 목격담이에요. 박경희 님이 제보해 주셨고요. 저는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합니다. 지난 가을 이지훈 씨가 골프 치러 오셨는데 이지훈 씨가 커피잔을 들고 그늘집에 있는 그늘집? 근데 지금 저기 뭐 매점 중간에 쉬는 같은데요. 매점 같은데요. 예. 그늘집에 있는 제게 와서 대뜸 윙크를 하곤 야 뭐야? 너 지금 사람에 빠졌다며? 아니 습관이야 습관. 대뜸 윙크를 하곤 커피 리필 되나요? 라고 느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왜 윙크를 하고 나? 윙크는 안 했겠죠. 순간 이건 뭔가 했지만 아 실제로도 느끼하시구나 생각하며 죄송하지만 다른 데서 될 거예요 했더니 에이 아쉽네요 하며 커피 든 손으로 절 가리키며 한 번 더 윙크하고 가셨어요. 맞네. 아주 찰나였지만 저 호텔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두 번이면은 이게 확실한 기억입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게 원래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는 그늘집에서 리필이 안 돼요. 근데 형들이 이제 다 같이 간 사람들이 야 네가 가서 해주면 좀 해주지 않겠냐. 아하. 이제 부추기는 윙크도 그런 상황이 주문했어요? 된 거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술수를 부린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형들한테 어쨌든 귀여움도 좀 받고 싶고 또 이렇게 해 왔다라도 성취감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이제 수단을 이제 쓰는 거겠죠. 아니 근데 원래 리필을 해주는 곳이 많긴 한데 이게 전달이 잘못되면 많은 골퍼들이 그러니까. 날씨만 풀리면 이지훈 때문에 그를 참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한번 해보신 분들도 그래요. 가끔 있었어요. 아, 모르겠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이 대사대로 한다면 그냥 이분들을 위해서. 커피 리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혹시 안녕하세요. 예. 혹시 리필돼요? 리필돼요? 진짜 그래서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연기한 거야. 연기한 건데. 그래서 안 해준 거야. 양준모 씨가 데뷔 동기이자 동갑인 조정석 씨랑은 엄청 절친이신데 네, 친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또 하셨네요. 정석이의 롤모델이 나인가? 싶을 정도로 본인이 하는 걸 조정석 씨가 다 따라하셨다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데뷔 연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한참 활동할 때 스쿠터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결혼하기 전에. 좀 이따가 스쿠터를 따라 사더라고요. 그래서 스쿠터 샀네? 같이 타고 다니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차를 샀습니다. 좀 큰 차를. 근데 많이 안 타는 차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뒤에 잘 이게 픽업도 돼 있고 막 그런 차를 샀는데 또 그걸 사더라고요. 똑같은 차를. 똑같은 차를. 왜 또 따라 사?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여서 따라 샀다고 그랬더니 이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 그냥 따라서 두 번 따라한 거 두 번 따라한 거. 뭐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담백하네.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여기서 하나만 더 있으면 인정. 담백해. 따라했다. 조정석 씨가 요즘 따라하는 시대에 맞는 토크야. 담백하네. 앞에 거. 있어요. 2010년도에 이제 제가 딱 신혼일 때 파주에 살 때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개를 너무 키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아지 교배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출산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손으로 받았어요. 개를.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갔죠. 그 개를 데리고 갔죠. 따라했네. 야, 개 키우는 것도 따라하고. 따라했네. 따라쟁이 조정석. 아니 우리 저기 양준모 씨가 데뷔작 금강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북한에서 공연을 했어요. 평양. 예. 아 그래서 국빈 대접을 받았는데 호텔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빈 대접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6.15 공동평화선언단이 2005년도에 남한에서 한 300명이 단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호텔이라는 상징적인 호텔에 갔는데 이제 저희 앞팀의 어떤 외국에서 누가 오셨는데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었대요. 가득. 그래서 이제 왜 물이야? 그래 물 딱 뺐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일주일치 이걸 아, 그걸 받아 쓰는 거.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측 불허네. 아하. 나 이제 정패 팀 분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적응되네, 양준모 씨한테.
근데 이게 아니 이 원고가 다였어. 아니 받아져 있었다고. 더 이상 그런 거네 우리. 그리고 대답도 우리가 질문한 거 그대로 얘기하고 딴 얘기도 안 해요.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형 좋은 목소리로 들은 거야. 자, 정성환 씨가 안재욱 씨와 함께 공연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안재욱 씨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세종문화회관이었거든요. 야, 근데 그때 그 재욱 형님의 그 세련됨, 무대 위에서의 몸놀림이 굉장히 세련되거든요. 몇 년도예요? 그게 94년도인가 봐요. 99년. 예, 너무 소리가 차이가 너무 나네. 어쨌든 그때 보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그런 큰 무대에서 주인공이 된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사람과 함께 지금 같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 근데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안재욱 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뭐가 힘들어요? 이게 저도 제 뮤지컬계에서 일찍 오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오지만 3시간 이렇게 일찍 와요. 일찍 와요. 누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일찍 참관하고 오려고 계시는 거죠. 12시에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오냐고. 근데 왜 일찍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니 연습 시간이 아니고 그냥 한두 시간. 3시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성화 씨는 이 영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미 벌써 한 400회 가까운 많이 공연인데 하셨죠. 그리고 초연부터 나무주연상을 다 휩쓸었고 뮤지컬계 영웅 하면 정성화가 이미 인식이 근데 되어 저도 있을 연습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 이번에 처음 합니다. 안중근 이번에 의사 역할을 처음 하고 이지훈 씨도 처음 해요. 그리고 양준모 씨는 재연 때 했고 이번에 7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는 거면 누가 연습을 더 해야 되겠어요. 자꾸 오니까 저희 연습 시간이 자꾸 줄어요. 연습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오니까 좀 덜 해도 집을 되는. 마치 사랑하지 않는 아이처럼 자꾸 나와 있으려고 하니 집에 더 있다 와라. 네, 아니, 집에 더 있다 와라. 예. 아주 훈훈하네. 자 안재욱 씨, 자 뮤지컬 영웅 공연 9년 만에 진짜 안중근의 후예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안중근 의사와 본관이 같아서 이번 작품에 좀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 어느 안? 순은한 씨고요. 순은한 씨. 근데 보통 이제 작품 새로 들어갑니다 하고 집에 이제 연락하고 이제 하면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조상님의 명예 누가 되지 않게 책임감을 갖고 해봐. 굉장히 부담됐어요. 아버지 메시지 받고 부담되긴 또 처음이에요. 정성환 씨 말로는 안재욱 씨가 요즘 작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각오해 정성환 내가 진짜 잘해낼 거야를 60번씩 이렇게 외치신다고요. 네, 형님이 술 버릇이거든요. 예, 이제 술 많이 드시면 이제 얼마 내가 이번에 너 진짜 내가 잘한다 너. 너 막 각오해. 그러다 좀 이따가 넌 준비해 너. 뭘 준비하는 야,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봐. 뭐 자주 얘기하셨다는 얘기. 흉내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아주 근데 그런 얘기 책임감이 좀 있나 들으면서 봐요. 네. 형님이 좀 책임감이 좀 이번에 굉장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사실 그 초연이 아닌 이미 공전에 히트를 했던 작품에 역할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영웅하면 정성화라는 그 참 그 고유 명사처럼 이미 돼 있어서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힘들지만 이 작품만을 놓고 볼 때 만약에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기회라면 성화가 할 때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정성화의 기존의 이미지의 또 영웅, 그 안중근의 모습과 또 새로운 모습이 오히려 더 차이가 되면 더 또 같이 서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역할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서 연습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는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지금 4명의 영웅. 근데 우리 라디오 스타도 한번 좀 이런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고 봐. 형 오늘 빵빵 터트린다.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말 안 해도 해. 더 하라고? 더 하면 다 기절 막배 찢어질 텐데. 야, 배 찢어져가지고 아까 막. 깜짝 놀랐어 내가. 나는 항상 대본을 보거든요. 뭐 대본 보고 있는데 쓱 보더니 옆에 있더니 야
대본 얼마나 재밌는지 좀 봐봐. 나 좀 알려줘. 어시스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옷도 좀 잘 개놓고 해. 인물에 따라서 동선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대사나 아니면 그 음악 시작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왜냐면 걸음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안짱다리냐, 팔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시 원고를 읽더니 재밌는데? 참 희한한 게 같은 대본 한 권의 대본을 갖고 똑같이 읽는 건데 그 섬세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의 차이가 그러면 이번 뮤지컬은 4번 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정성화 씨는 지금 영웅 안중근의 이 역할을 무려 몇백 번을 지금 무대에 오른 사람이고 네. 전 처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저도 궁금해할 아니 그리고 유튜브나 제거 안 본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에 궁금한데. 정성화 씨 자료도 많아요. 나는 그냥 궁금한 걸 간직할게요. 아니,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저 재욱 씨가 하는 거 너무 약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게 이번처럼 속상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속상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네. 보고 싶어요, 저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역사 속 영웅이 되기 위해 힘쓰는 네 분과 함께하게 준비했습니다. 히어로처럼 힘이 솟아나는 노래! 자, 우리 안재욱, 정성화, 이지훈, 양준모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자, 이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네, 안중근 의사가 이제 네. 하얼빈에서 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gat혔는데 이제 재판정에서 당신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15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제 15가지의 그 죄목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 죄목을 얘기하는 장면을 노래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정말 그 역사적 우리 작품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최초로 이제 네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요. 원래는 혼자 하시는 노래인데. 예. 아, 그럼 네 분이 부르는 누가 죄인인가 들어볼까요? 네.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제가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준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전국노예 죄 때문이다.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또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 엉망이란 말이옵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
누굴 위해 죽는가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멋있네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와 네 분이 다 같이 하니까 이 한국인데 이렇게 감동이 오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오는데. 이 네 분 버전을 한 번에 약간 짧게 요약해서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분의 목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이거 이렇게 같이 하시면 안 되나? 저도 지금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공연할 때 좀 힘든 날 오라 그래서 잠깐 남았는데 조금만 좀 하라고 할까?